예, 안녕하세요. 예, 직장인 주린이들을 위한 5분 주식 투자 본인일보 금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매도 재연장 발표 다음날 외인하고 기관이 2조 4천억을 던졌다. 예, 코스피가 3,100 이상 올라간 다음에 3,100에 어제 붕괴됐습니다. 공매도 연장 조치가 됐을 때 전 같은 경우는 항상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 그래도 어차피 5월 3일날 재개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던 이유는 제가 이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 보통 한 3, 4일 동안 우리 주가가 올랐을 때 그때의 모습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조금씩 샀어요. 그리고 거래 규모도 한 4천억에서 5천억 규모 정도로 전체 거래 규모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올려놨던 거를 또 이번에 또 기관이 한 1조 8천억 원, 그리고 또 외국인이 한 6천억 원, 그래서 또 개인이 또 한 2조, 한 5천억, 6천억 정도를 또 이제 매수를 하게 된 거죠. 또 이번에도 크게 또 하락한 거에서 또 차익 실현이 또 한몫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건설 부분에서 하락폭이 좀 컸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해서 하락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그래요. 왜 호재가 터졌는데 왜 떨어졌을까? 주식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외국인들이 딱 정확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소문에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계속 치솟았습니다. 건설주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죠. 국토개발부 장관이 바뀐 뒤로부터 계속 치솟은 것 같아요. 그 뒤로 시장이 발표가 나니까 외국인들 그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으로 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매수를 했고 그런 겁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차익을 실현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손실 무한대 공매도 개미 발 담가도 될까? 자, 5월부터 이제 부분 재개합니다. 이제 제가 그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200개 종목, 그리고 코스피는 150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허용이 되죠. 그럼 개인들도 한번 해봐라. 해서 공매도를 늘리기로 한 겁니다. 얼마 정도까지 늘렸냐면요. 자, 보시면은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빌려주는 대주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 물량이 여기 보시면 230억에서 2조에서 3조 정도로 확 늘렸어요. 몇 배 늘렸어요? 100배 늘렸습니다. 100배. 100배를 늘렸어요. 예, 그래서 개인들도 이렇게 늘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라고 한 건데, 자, 여기 개인 공매도 투자 어떻게 받기나 해서 초기 투자비 나와 있고, 투자 경험시 돼 있고, 2년 경과시 무제한 있고, 대주증권사 있고, 또 대주이율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또 주식을 빌려주는 거니까 수익을 빌려주니까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자가 2.5%인데 2.5나 4%로 이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개인이 공매도를 못 할까요? 미국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도 항상 보면 공매도에 의해 가지고 희생이 되고, 이번에 로빈훗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쭉 올라간 데가 어디가 있죠? 게임스탑이 올라가 있죠. 게임스탑 올라가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올려놓은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도 보면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공매도를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슈퍼 개미 해가지고 몇백억 정도 움직이는 개미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 정도면 거의 펀드 수준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장래 개인 공매도를 이렇게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하나의 또 다른 도박판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때 이 정도 얘기하면 게임스탑 얘기를 한번 할까요? 게임스탑 주가를 보시면은 초창기에 한 4불, 5불 했는데 이게 한 20불, 30불까지 쭉 올라갔어요. 미국입니다. 올라갔어요. 그러나서 이제 공매도들의 좋은 먹잇감이 됐죠. 이거를 다시 떨어뜨려 가지고 수익을 내야겠다. 그래서 공매도가 막 들어가니까 이제 로빈훗이나 이런 데서 이게 내가 4불부터 시작해가지고 20, 30불 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제 공매도 때문에 이제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집하자 해가지고 얼마까지 만들었죠? 500불까지 만들었습니다. 주당 500불. 4불짜리 500불 하니까 몇 배가 된 겁니다. 100불, 400불, 100배 올라갔네요. 100배.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빌렸으니까 빌린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그 기간까지 주식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4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미들도 다 죽어나갔습니다. 100불 이상의 게임스탑 주식을 산 개미들은 다 손해를 본 거죠. 그러면 이 게임의 승자는 누굴까요? 아무도 승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상을 보는 주식 시장의 허상을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도 꼭 가야 되고 회사의 가치에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건 결국 불행으로 치닫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자재 값이 월가가 투자 전망 10년새 가장 낙관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한 달 전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서 제가 직접 한번 투자를 해봤어요. 그래서 구리 선물하고 금속하고 석유 쪽하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까보니까 어떻게 됐냐? 다 마이너스입니다. 뭐 마이너스 크지 않아요. 마이너스 뭐 2%, 뭐 마이너스 3% 정도, 2, 3% 정도지만 마이너스입니다. 뭐 이렇게 낙관적이고 뭐 치솟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사람들 수익이 뭐 작년 대비해 가지고 뭐 구리 가격이 뭐 70% 올랐다. 그럼 70% 수익을 냈냐? 아닙니다. 이 기사가 나온 지 오를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이게 얼마 안 됐거든요. 한 달 전이거든요. 그럼 그 한 달 동안에 수익을 냈냐?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사를 보는데 오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리하고 여러 가지 코발트하고 이제 지표를 확인해 보니까 구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요나 공급이라든지 이런 쪽에 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그다지 상승보다는 저는 오히려 코발트 쪽에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발트는 아직도 좀 높은 수요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 코발트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시죠?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그런 거 있어요.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GM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을 중지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반도체가 이제 핵심 부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또 슈퍼 호황기, 왜냐면 새로운 수요처를 발생했기 때문에 더 호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고, 원자재 쪽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봐야 된다. 석유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올라갈 것 같다고 하지만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다지 또 반대적인 반대론자도 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석유 가격은 오르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치고받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재미는 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늘까지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고,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